잊혀지지 않는 광경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방송에서 터키 국경 난민 캠프의 텐트에 사는 한 소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띈 것은 그 소년이 걸치고 있던 반소매 셔츠였습니다. 그 옷은 난민 구호품으로 보내진 다른 나라의 초등학생용 체육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학교와 학년, 반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굉장히 추운 텐트에서 생활하는 소년이 그 얇고 낡은 체육복을 고마워하듯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가득 찬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 쓸모없이 버려진 물건이 흘러 넘치는데 바다 건너 다른 세상에는 물건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물건이 너무 많아 어떻게 간수할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 수납할까에 몰두하는데 먼 나라에서는 수납 기술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넘치는 물건으로 정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세계와 절대적인 물건의 부족으로 제대로 생활할 수조차 없는 세계. 어느 쪽도 있어서는 안 될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풍족을 넘어 과잉의 세상 속에 있는 나와 내가 소유한 물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사리로 이어지는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단살이란 물건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속의 혼돈을 정리함으로써 인생을 쾌적하게 하는 행동 기술입니다. 필요없는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고 집안에 널려있는 잡동사니들을 버리고 비우고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자유로운 공간에 있는 나 자신을 느끼는 것. 즉 단살이를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집안의 잡동사니를 정리함으로써 마음의 쓰레기도 같이 정리하고 인생을 기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운명처럼 단살이를 만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절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곳 수도승들이 최소의 물건만을 지닌 채 그것을 소중히 아껴 쓰고 구석구석 말끔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단살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청결함은 호텔에서의 쾌적함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수도승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저는 내 삶에 정작 필요한 것은 덧셈의 생활이 아닌 뺄셈의 생활이라는 것과 또 그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은 쉼없이 이런저런 물건들을 끌어들이는 그야말로 덧셈의 연속입니다. 물건이 많이 생산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유혹하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 하나둘 물건은 늘어나 쌓이게 되고 잡지나 텔레비전에서는 수납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집착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어쩌다 우리의 생활에는 이다지도 많은 물건이 넘쳐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소비사회에서 물건을 파는 측은 물건을 구입하게 만들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1+1 사은품 증정, 박앤세일 등 원래의 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것을 내세워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물건이 쌓이게 된 주된 요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소유한 물건을 살펴보면 비일상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구입한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친척이나 어쩌다 묵고 가는 친구를 위해 준비해둔 이불, 정작 평소에 쓰는 식기는 별로 없으면서도 주방 찬장에 가득 차 있는 손님용 식기류 등
이 모두가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을 대비한 비일상적인 물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사리에서는 손님용이라는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로 대비해두는 물건이 아닌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 쓰던 물건을 손님도 함께 쓰는 것이 단사리의 철학인 것이죠. 1년 365일 중 겨우 이틀 밤 묵을 손님을 위해 식기나 침구를 따로 구비해 두는 것은 비일상적인 상황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에 한 번 정도 쓰기 위해 돈을 들이는 것은 결국 허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머무르는 손님 입장에서도 좋은 식기나 침구를 기대하며 묵으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멋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접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이 고르고 골라 엄선된 좋은 것이라면 타인에게도 아주 멋진 물건일 겁니다. 오랫동안 불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쌓아둔 집, 바닥에 여러 물건들이 널려 있어 걷기조차 거추장스러운 집,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질러진 상태를 방치해둔 집에서는 심신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사방에 물건이 쌓여 있어 숨이 막히는 듯한,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새 집이건 오래된 집이건 간에 물건도 먼지도 마구 쌓여 있고 지저분한 집은 건강과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기밀성이 높고 단열이 잘 되는 멋진 주택이라 해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의 성결과 안전 상태는 중요합니다. 또한 단사리에서는 주거 공간인 집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취급합니다. 집은 나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 전제이기에 언제나 최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청소하면 어떤 행위가 떠오르나요? 청소기를 돌리는 것, 여기저기 널린 물건을 수납 용기에 담아 정리하는 것,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 이렇게 청소를 생각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를 겁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를 정리정돈하는 행위로 혼돈하는 사람들 또한 꽤 많습니다. 단사리에서 청소란 필요한 물건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즉 불필요한 물건을 집 밖으로 내보내야 단사리적인 정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도 정리도 출발은 버리기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일을 우선적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처음 물건 정리를 시작할 때면 버린다는 일에 대한 망설임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망설임 때문에 비우지 못한다면 주위에 많은 물건은 그대로 어수선하게 널려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렵더라도 아깝다는 마음과 꾸준히 쌓아가며 단사리를 반복하다 보면 차츰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가려내는 판단은 빨라지고 아깝다는 변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적당한 양의 물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필요 분량만 놓인 여유 있는 공간.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수납하는 일 따위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수납하는 방법 자체가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지 않는 것이 정리법이 되는 시원하고 마음 편안한 공간. 이것이 단사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공간입니다. 요즘은 물건 정리가 수월하도록 수납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 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납에도 종류가 있지만 벽장, 옷장, 서랍 등 보이지 않는 수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넣어도 밖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수납한 자신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까맣게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수납 공간에 100%도 아닌 120%를 채우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도 겨우 열리는 상태가 되고 물건들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단사리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도 굳이 70% 수납으로 합니다. 왜 30%는 남겨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리적으로 비워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30%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인 셈인 것이죠. 물건의 통로를 여유 있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여유 공간 하나 없이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상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대량 판매점은 물건을 다닥다닥 비좁게 진열하여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한편 고급 부티크는 진열대에 물건을 듬성듬성 놓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여백 사이에 진열된 상품은 더 돋보이며 아름답고 품위 있게 보입니다. 같은 명품 가방이라고 해도 놓여있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비춰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즉 어떠한 공간에 어떤 물건이든 최소한도의 적절한 수량이 배치되어 있어야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방을 정리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건들을 수시로 돌아보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비워내는 것, 소파 위에 세탁물을 접어두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장난감들을 상자에 담고 책을 책장에 꽂고 식기 건조기에 그릇들을 정리하는 일. 사소한 듯하지만 이렇게 나의 일상을 보내는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환경이 바뀌고 그에 따라 마음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곧 집을 청소하고 그 공간 속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자신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살이를 설명하고 정리와 수납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매사를 귀찮아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단살이에 깊이 빠지게 된 것도 알고 보면 될 수 있으면 귀찮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납하는데 서투르기 때문에 물건을 줄이고 청소하는 게 싫어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바닥 위에 물건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되도록이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뺄셈적인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살이는 정리나 정돈, 수납을 비롯하여 청소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저 자신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살이 덕분에 물건이 줄어드니 쓸기, 닦기, 윤내기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니 쓸고 닦고 광을 내는 일이 저절로 하고 싶어질 만큼 즐거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건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청소든 정리든 많은 것들이 편해집니다. 편할 뿐만 아니라 즐겁습니다. 부엌에 설거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아마 청소나 설거지 같은 작업이 서툰 사람일수록 물건을 철저하게 줄이게 되면 몸도 마음도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단살이를 설명할 때 물건 줄이는 것을 강조해서인지 꽤 많은 사람들이 단살이를 근검이나 절약생활을 강조하는 생활이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생활이 심플해지고 절약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검절약이나 청빈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단살이의 목표는 아닙니다. 단살이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은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마음까지 가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나 정리정돈에 그치지 않고 물건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 꼭 필요한 물건을 취사 선택하는 하나의 기술인 것이죠. 주어는 항상 나 자신, 시간축은 항상 지금. 이렇게 단살이에서는 지금 현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갖추어 간결한 생활에서의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단살이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잡동사니를 버리고 또 버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집니다. 동시에 환경적으로도 좋은 기운으로 감싸이게 됩니다. 내면과 환경이 상쾌해짐으로써 상황의 정화 또한 완료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단살이는 산속의 절에 가지 않더라도 가능한 수행 방법과도 같습니다. 단지 물건을 통해 자신과 새롭게 마주하는 심플한 행위지만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는 아주 깊고 넓고 높으니까요. 누구나 소중한 친구를 초대하면 집안을 정리하고 멋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맛있는 차를 대접합니다. 단살이는 이러한 것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엄선된 물건과 공간을 통해 의식적으로 자신을 대접하고 자기 자신을 대접함으로써 스스로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천은 지금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한 걸음을 내디디며 시작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살이를 실천함으로써 여유 있고 쾌적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단살이의 참다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